아동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자 가족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은 피해자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아줄 새 법을 필요로 했고 이에 조두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헌법 줄게 새법다오에서는 조두순법이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재범을 막아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인지 알아봅니다. 네, 헌법 줄게 새법다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용 변호사, 박남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치를 예고했는지 박남주 작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차적으로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특별관리팀을 지정하고요. 네. 24시간 밀착해서 음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유아원 등 어린이 시설 여기에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 피해자와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살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판결 당시에는 없었던 제한 조건들이고요. 네. 최종적인 것은 출소할 때 이런 조건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조건들이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법무부의 1:1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과 시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특히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을 포함해서 비슷한 범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속마음을 박남주 작가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알아봐왔죠. 네, 네. 이 조두순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요.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계속 치밀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두순 출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전자발찌, 전자머리띠, 전자팔찌, 전자허리띠에 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입니다라고 적힌 옷까지 입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에게 주어진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로 인해 피해자 가족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가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처음 법을 공부할 때는 증거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것들이 무고한 이들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해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원칙들로 인해 때로 피의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네, 이런 여론에 부응해서 국회에서는 수많은 조두순 관련 법들이 발의가 되고 또 일부는 통과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4월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자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김기용 변호사, 일단 이 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올해 8월에 법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이 법은 2007년에 최초에 제정이 됐는데 2009년부터 성폭력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특정 범죄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예, 이 법이 소위 이제 전자발찌에 관한 기본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중요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바로 소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제도를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그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의무적으로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필요한 개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이 대표로 발의하셨으니까 네. 왜 발의하게 되셨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사실은 제가 그 조두순 범행 발생 당시부터 무척 그 당시 이제 수사 경찰관들하고 서로 의견 주고 받으면서 무척 분노했었고요. 네.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노를 하셨지만 주치 감경이 이루어지고 결국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국회에서 2016년부터 사실 법무부에 계속 그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괜찮냐? 현재법으로 충분히 재본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모셔놓고 공청회 토론회 계속 벌이면서 가급적이면 좀 강한 예. 방지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예. 김경 변호사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과 예. 그다음에 형사법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잖아요. 많죠. 예. 특히나 이제 이중 형벌에 대한 예, 방지 맞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예, 것들 예. 때문에 최대한 실현 가능하고 법무부에서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 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 결국 이 개정안이거든요. 1대1 예. 밀착 감시가 핵심인데 예. 이 부분은 김기용 변호사가 조금 더 1대1 네. 밀착 감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사실 네. 이게 뭐 제도 자체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아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거든요. 예. 예, 바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의무 지정 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보호관찰 소위 장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소위 조두순 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네.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 한 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 사실 이제 현재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그 사건 사람의 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조두순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아무리 인원이 부족해도. 그래서 예.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이 덕분에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특히 국민들이 네.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사실 바라시는 게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 네.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자발찌 채우고 그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라도 가선 안 될 곳에 간다든지 예, 예. 또는 음주를 한다든지 위험한 네, 맞습니다. 행동 또는 예. 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영상을 다운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네. 하면 가서 제지하고 네. 그 범행 방지를 하는 것 이것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 문제는 이 보호관찰관의 수가 네, 충분히 맞습니다.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경 예. 변호사 말씀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이 특히 성범죄자를 그 감시하는 경우에 예.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명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겠느냐. 거기다가 한 명을 별도로 빼서 예. 1대1 조두순 같은 범죄자 예. 1대1 감시로 지정할 경우는 더 다른 성범죄자 관리 보호관찰관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박남주 작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호관찰관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현재 이 당장 조두순이 출소 후에 거주하게 될 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에는 예. 이 보호 관찰관 수가 올해 10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3명이 늘어났는데 예. 이 중 한 명은 소장님 말씀처럼 이 조두순을 전담하게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조두순 심리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8명의 보호 관찰관이 이 6월 기준 110명의 대상자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도 보호관찰 인력을 좀 증원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예. 재정 당국 및 이 국회 심의에 막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미 이 조두순법은 발효가 돼서 조두순처럼 미성년자 대상 상습성이 있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성범죄자에 대해서 1대1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는 전체 약 194명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에 네. 따르자면. 예. 그런데 이 194명에게 1대1 보호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줄여서 지금 24명만을 1대1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보호관찰국에서는 박남주 작가 이야기처럼 사실상 지금 249명 정도의 보호관찰관이 더 필요하다. 제대로 하려면.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인원 승인 예산안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보면은 이게 예. 이제 인력 부족한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시키면 더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으면 네. 사실 그대로 방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법을 생겨서 어떡하지? 법은 시행됐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보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 기다리시면 아마 어쩔 수 없이 보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이 어떤 제도를 이끄는 힘이라고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기다리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 바로 좀 증언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좀 빨리 좀 증언했으면 좋겠고요. 또 김경우 변호사, 이 예. 조두순법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 대상 접근 금지 명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이제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에 피해자 접근 금지를 사실 지금도 준수사항으로 과거에도 준수사항으로 이제 부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19세 미만의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이제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법원이 접근 금지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작년 4월 개정으로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 개정하고 좀 무관하지만 전자발찌 대상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건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 보니까 예. 접근 금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100m 접근을 금지하였을 뿐이라면 지금은 이제 피해자에게도 원하는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그 부착자와 피해자가 1km 정도로 가까워지면은 부착자한테 그곳에서 벗어나라라고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조두순에 대해서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예. 아마 논의 중이긴 한데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달라고 청구한 상태고요. 법원이 네. 앞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피해자의 가족이 오히려 조두순을 피해서 이사 가기로 결정을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좀 더 확실하게 조두순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거리도 지금은 100m 이내 접근 금지잖아요. 네. 그런데 1km 정도는 보장해달라는 것이 피해자 가족의 요구였거든요. 네, 당연한 주장이죠. 네,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성범죄자를 포함해서 강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 그러나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내가 새로운 여자 하나 찍었어. 한 이틀 따라다녀 봤는데 이 집 근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처럼 전자발찌 출입제 한국도 없어. 괜찮군. 내일 어때? 내일? 6시 반에 이 여자 집 앞에서 보지.
네, 좀 섬뜩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전자발찌가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박남주 작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자발찌라는 것은요,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장비로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만 부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강도 또는 뭐 살인과 같이 징역형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거운 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재범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전자발찌 제도가 없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와 최근 5년을 비교해 보면은 성폭력 재범률은 6.7배, 그러니까 7배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무리 재범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다 강력범죄와 좀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2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 3범이 징역 6년을 살고 나와서 또 술에 취한 채로 2018년도에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성의 신고로 이제 추적을 받게 됐는데요. 이때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KTX로 도망간 사례도 있었고요. 2019년에는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때도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박남주 작가 이야기처럼 67%가량의 그 재범 방지 감소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란 것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을 뿐이지 네. 이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호관찰소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될 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제 합리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네. 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범죄자들은 합리적인 부분이 잘 작동되지 않는 충동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잘 저지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발찌만 채워놔서는 안 된다. 그 대상자를 계속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네. 그나마 조도수법에서 김기용 변호사 처음에 이제 제가 발의했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비록 선고 당시에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조두순 같은 경우 7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 교도소 재소 기간 중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법원 측에 반한다라고 해서 결국 빠져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발의 취지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보호관찰소장이 전자발찌 대상자가 형 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네. 이제 부착 기간에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부착 기간이나 준수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네. 검사가 법원한테 청구해서 법원이 부착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또는 이제 준수 사항을 추가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학정 판결에 이미 좀 학정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네.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있습니다. 법원 측에 위반된다. 예, 그런 예, 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저도 제 내면에서 일반 김기용이라는 개별적인 사람과 예. 법조인으로서의 저와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어쨌든 조두순에 대해서 뭐 7년에서 1년 연장돼서 8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두순 출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지금도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조두순 재발 방지법, 조두순 공개법 등 수많은 조두순 관련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줄게 세법다오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취합해서 조두순을 막는 법이 아닌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통합적인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 김기용 변호사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전자장치법은 2007년 최초 제정된 이후 한 20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네.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는다는 거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거는 체계적으로 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작년 개정으로 또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성범죄 처벌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는 그럴 취지입니다. 때가 왔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촌철살인 정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박남주 작가. 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보호가 더 중요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영 변호사. 예, 이제 조두순 법은 그만하고요. 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 처벌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의 핵심은 보호관찰관 증언입니다. 꼭 증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 줄게 세법다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